오늘은 물질의 상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조금 풀어보고 오늘 내용을 들어갈 건데요. 자, 문제집에 보면 이런 문제들 많이 나옵니다. 어떤 순물질 A, B, C, D가 있습니다. 순물질이고 액체예요, 얘네들은. 얘네들을 가열을 했더니 온도가 각 물질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양상이 달랐어요. 그럼 이 중에 같은 물질은 어떤 거냐라는 문제가 보통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자, 온도가 변하지 않는 점이 무슨 점이죠? 순물질일 경우에 끓는 점이 되는 거죠. 끓는 점이 같은 애들을 고르면 돼요. 그럼 여기 B랑 C가 끓는 점이 같잖아요. 그래서 B랑 C는 같은 물질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B랑 C가 같은 물질인데 B는 끓는 점까지 빨리 도달을 했고 C는 더 늦게 도달을 했을까요? 이거는 B와 C의 질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라면 끓일 때 라면 1개 끓일 때 물이 더 빨리 끓어요. 라면을 10개 끓일 때 물이 더 빨리 끓어요. 당연히 1개 끓일 때 더 빨리 끓습니다. 네. 그 질량은 물질의 특성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질량은 적으면은 이게 빨리 끓고 많으면은 느리게 끓기 때문에 걔는 물질 고유 특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질량에 따라서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달라지고요. C랑 D랑 A는 다 다른 물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끓는 점이 다 C랑 D랑 다르고 A는 이렇게까지 올렸는데도 끓는 점이 아직 도달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풀 수 있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밀도에 대한 문제인데요. 요거는 계산 자체는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 다 중학교 1학년 때 1차 함수를 잘 배웠기 때문에 쉽습니다. 요런 게 표가 나오고 그래프가 나오고 각각 물질의 밀도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 같은 물질은 어느 것과 어느 것일까요?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자, 우리 그 질량 구하는 거, 그 밀도 구하는 거는 쉬우니까 다 하면은 좀 너무 시시하고 한 개만 골라서 할게요. 그럼 마음에 드는 알파벳 하나 고르세요. 우리 A가 제일 좋으니까 A로 할까요? 그럼 A 합니다. A는 밀도를 구하는데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부피가 10 세제곱센티미터일 때 질량이 40 g이다. 그렇기 때문에 4 g per 세제곱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밀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같은 물질은 어떤 거일까요?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니까 요거 우리 1차 함수 배울 때 x분의 y 기울기잖아요. 기가 같고 여기 y절편이 0이죠.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기울기가 같은 선상에 있는 애들은 다 밀도가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A 쪽으로 해볼까요? 없죠? 겹치는 거? B? B랑 E랑 같은 일직선상에 있죠. 그러니까 B랑 E는 같은 물질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랑 E 같은 물질이다. D 가볼까요? D는 일직선상에 없어요. C도 없습니다. 그래서 B랑 E랑 같은 물질임을 알 수 있고요. 같은 물질임을 아는 건 이렇게 기울기 해보면 되는데 여러분들 문제 볼 때 잘 봐야 돼. 이게 얘는 지금 X가 부피고 Y가 질량인데 요거 반대로 되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X분의 Y가 아니라 무조건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여기 질량이 있는지 여기 질량이 있는지 꼭 잘 보셔야 돼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용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여러분 그 살면서 수포자가 되는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학년 때, 초2 때 구구단. 그쵸? 구구단.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어떤 사건들이 있죠? 원기둥의 건널비 구하기. 수학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마지막 중학교 1학년 때 소금물을 섞는 거. 아니 멀쩡하게는 소금물을 왜 섞어서 이렇게 내 머리까지 섞이게 만들어. 소금물에서 수학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때 소금물에서 농도에서 수학을 포기하면은 요 과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수학을 잘하면은 과학도 잘하고 과학을 잘하면 수학도 잘하고 관계가 어느 정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거대 토끼쌤은 과학은 잘하지만 수학은 못해. 수학은 못해도 기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수학을 나는 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기본 원리를 알아야지
수학도 잘할 수 있고 과학도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공부하기 전에 제일 먼저 1학년 때 그 소금물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내가 이걸 완벽하게 이해를 했나를 본 다음에 요번 거를 공부를 해야 돼요. 요거 자기 1학년 때 수포 나 소금물 뛰어넘었어 그런 사람들은 요거 이해 못해. 그러니까 선행도 중요하고 예습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사실 공부할 때 복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소금물 다시 한번 꼭 짚어보세요. 자, 여기 용해도라는 게 나오는데 용해도는 용매가 뭔지 알죠? 용매, 용질, 용액은 설명 안 할게요.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g수입니다. 자, 여러분 중2 과학책에는 대부분 용매는 그냥 물이에요. 물. 뭐 용매는 알코올이나 기름도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는 그냥 대부분 물이거든요. 그래서 물만 일단 알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용해도는 일단 고체랑 액체가 다릅니다. 고체인 경우에는 고체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죠? 설탕, 소금 이런 것들이 주로 있죠. 여기는 뒤에 뭐 여러 가지 뭐 나트륨, 칼륨 들어간 애들 많이 나오는데 우리 알기 쉬운 거 요거 두 개 있고요. 액체는 탄산음료를 예를 들겠습니다. 자, 여러분 뜨거운 물에 소금이 더 많이 녹아요? 찬물에 소금이 더 많이 녹아요? 당연히 뜨거운 물에 소금이 많이 녹습니다. 그래서 얘는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커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소금을 열심히 뜨거운 물에 녹였어요. 그 다음에 그 물을 식히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 물을 식히면은 이렇게 소금물이 있는데 뜨거운 소금을 식혀. 그러면 밑에 이렇게 소금이 가라앉아요. 얘네들은 용해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소금이 가라앉게 되는데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석출이라고 합니다. 석출의 석은 뭐 분석한다, 나눌다 할 때 석이고요. 출은 나올 출이죠. 얘네가 분리 분석돼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은 어려운데 석출은 용액을 온도를 낮췄을 때 용해도가 떨어지니까 다 못 녹고 여기 밑에 깔아앉는 게 석출입니다. 여러분들 포화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포화? 우리 이제 용액에서는 이 용해도에서는 포화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포화는 최대한 용매의 그 용질이 녹았을 때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포만감이라는 말 아시죠? 밥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꽉 차잖아요. 포만감이잖아요. 그 포자예요. 그래서 용매의 용액이 최대한 녹았을 때를 포화 상태라고 하는데 포화 상태가 됐어. 나 포만 상태가 됐어. 거기서 밥 더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막 토하고 나오게 되잖아. 배가 아프고. 이게 토하고 나온 애들이에요. 소금이 포화 상태를 넘어섰단 말이야. 소금이 나온 거를 이제 토해낸 건데 그거를 석출이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해가 되죠? 그리고 액체 같은 경우는 고추랑 또 달라. 액체는 되게 웃긴 게 온도가 내려갈수록 용해도가 높아요. 그럼 왜 얘랑 반대야? 화가 나네. 기체는 왜? 자, 이게 반대인 거를 막 외우셔도 되는데 조금 이제 이해를 하려면은 여러분들 용액이 되는 거는 지난번에 용액은 뭐예요? 균질 혼합물이잖아요. 균질 혼합물은 서로 자기들 잘 섞이는 거야. 자기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거거든요. 사이좋게 지내려면은 고체가 용매 액체랑 사이좋게 지내려면은 자기들도 액체가 돼야 돼. 액체에 가까워지는 게 뭐예요?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녹는 점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녹는 점에 가까워지면은 고체가 액체가 되고 싶어 해가지고 결국은 많이 녹게 되는 거고요. 기체는 어떻게 돼? 기체는 온도가 내려가야지 얘는 액화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체는 액체랑 친해지고 싶어서 같은 섞여가지고 사이좋은 혼합물이 되고 싶어가지고 온도가 점점 내려가야 더 많이 녹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체는 또 웃긴 게 고체랑 기체랑 다른 점이 있죠. 얘들은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달라지잖아요. 보일의 법칙, 사르르 법칙 기억나죠? 기억나야 돼요. 일단 사르르 나눠 보일 법칙 뭐죠? 보일의 법칙은
압력이 높아지면은 기체의 부피가 작아지는 게 보일의 법칙이잖아요.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하는 게 보일의 법칙이죠. 그래서 이 기체가 잘못 썼네. 기체입니다. 기체. 액체라고 썼지. 기체. 기체는 온도뿐만 아니라 압력에도 영향을 받아요. 기체 압력이 올라갈수록 용해도가 올라가요. 뭐 고체는 압력이랑 상관없어. 뭐 고체가 무슨 뭐 설탕을 꾹꾹 누르면 설탕 부피가 작아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상관없고 기체는 온도, 압력 두 가지의 영향을 받는다. 이제 탄산음료를 여러분이 보관할 때 어떻게 보관하죠? 탄산음료 냉장고에 시원하게 뚜껑 열고 닫고 보관합니다. 그쵸? 뚜껑을 닫고 보관하면은 얘가 용해도가 거의 최고 상태예요. 압력도 높고 온도도 낮아. 그래서 여기 사이다 병, 탄산음료 병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 기체가 뚜껑 닫아놓으면 아주 잘 녹아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이 탄산음료 마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거대토끼쌤 탄산음료 되게 싫어해요. 그 톡 쏘는 맛을 아주 싫어하거든요. 막 불쾌해 이게. 근데 여러분들 마시는 이유는 톡 쏘는 맛을 좋아해서 마시잖아요. 아니면은 소화가 잘 안 될 때 그거 먹고 이렇게 트림 하게 하려고 나오고, 그 다음에 톡 쏘는 그 느낌, 그거 좋아가지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기체가 녹아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즉 용해도가 최고로 높은 상태에서 저장돼 있다가 냉장고에서 따뜻한 바깥으로 꺼내, 뚜껑 열어, 꺼내면서 온도 올라가서 용해도 한번 낮아져, 뚜껑 열면서 또 용해도 한번 낮아져, 녹아있던 탄산 기체가 나오게 되는 거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탄산 기체가 거품처럼 우르르르 녹아있다가 나오는 게 이 고체 소금물에서 석출이랑 똑같은 거예요. 기체가 녹아있다가 포화 상태로 녹아있다가 밥을 포만감 있게 많이 먹었다가 더 먹으면 나오는 것처럼 기체도 포화 상태로 녹아있다가 용해도가 떨어지면서 녹지를 못해서 팍 나오게 되는 게 바로 탄산음료를 먹었을 때 거품이 나고 기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물에서 석출 현상이랑 탄산가스가 나오는 요거랑 결국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산음료 먹으면서 아 시원해, 토도독 쏘는 맛이 아주 일품이 하지 말고 아 기체가 포화 상태를 넘어서 가지고 석출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은 배웠으니까. 그쵸? 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탄산음료 하나에도 엄청난 이제 과학이 숨어 있는 겁니다. 제가 포화 얘기를 했는데 포화 얘기를 좀 더 과학적으로 하겠습니다. 용해도 곡선은 고체인 경우에, 고체는 온도가 올라가면은 올라가면은 용해도가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선이 포화 상태예요. 포화 상태. 그러니까 요 정도 온도에서는 요만큼이 녹을 수 있는 거예요. 요 정도 온도에서는 요만큼이 녹을 수 있는 거고, 온도가 높아질수록 더 많이 녹죠. 용매가 양이 똑같다는 전제하에. 그러면은 이쪽은 어떻게 돼? 여기는 포화선보다 더 이쪽은 온도가 더 높은 쪽이야. 더 많이 녹을 수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불포화. 포화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우리 아까 포만감 얘기했죠. 포자 꽉 찬 거, 밥을 꽉 찬 상태가 아직 안 된 거야. 더 먹어도 되는 상태야 우리가. 여기는 어때? 여기까지만 여기가 녹을 수 있는데 온도가 더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용해도가 내려가니까 토하는 상태예요. 토하는 상태. 너무 많이 석출되는 상태에서 여기는 과포화입니다. 과라는 게 뭐 과하다, 지나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포화 곡선의 이쪽은 과포화, 요 바깥쪽 오른쪽은 불포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불포화 용액 요점이 있어요. 어떤 용액이 온도는 여기야. 그다음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은 여기야. 여기에요. 요거를 포화 용액으로 만들려면은 방법은 몇 가지다? 두 가지. 요 손에 닿게 하면 돼. 이렇게 용질을 더 녹이는 방법이 있고요. 더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온도를 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포화 용액을 포화 용액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니면 석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온도를 내리거나 용질의 양을 더 추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요 다음에
여러분들 그 문제를 풀어볼 건데 오늘은 이제 너무 머리가 복잡하니까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여기서는 용해도와 관련된 문제는 크게 쉬운 거, 중간 거, 어려운 거 세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할 건데 꼭 잘 들으셔야 돼요. 요거를 이해를 해야 모든 문제집을 잘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용해도와 관련된 기초 문제, 중간 문제, 심화 문제를 하나씩 골라서 풀어볼 거예요. 오늘은 이만할 테니 잘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안녕.